먼저 본인 소개와 함께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경력들 좀 몇 가지만 자랑해 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제나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박재만 인사드립니다. 저는 군산의료원에 근무 중에 2014년도 전라북도 의원으로 선택받아 새만금 피해 어민, 송전탑 농민, GM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사회적 차별이란 큰 벽 앞에 몸부림치며 함께 보냈습니다. 2016년도 안철수 신당으로 전북 지역 정치권들이 대부분 민주당을 떠날 때 군산 지역 도원 4명 중 혼자 유일하게 남아서 아침마다 극동주의소 사거리에서 회초리 달게 받겠습니다란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박재만입니다. 예. 어쩌면 가장 낮은 곳에서 늘 서민들과 함께하는 분이셨다. 이렇게 네.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전에 준비해온 사진을 좀 몇 장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네, 어떤 사진들 좀 가져오셨는지. 예. 네, 첫 사진은 우리 군산 출신 윤슬기 양이 삼성전자에 근무하다가 백혈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페이스북에서 우리 군산 사람들의 맑은 이야기 회원들한테 번개식으로 해가지고 군산 삼성전자 앞에서 촛불 이렇게 추모 시위를 했던 장면이거든요. 네, 그 현장에 좀 동참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저 시위를 제가 이제 번개를 주도해가지고 헌 번개고 그 후에 윤슬기 양이 직업병으로 판정을 받아서 삼성전자 쪽에다 보상을 받았습니다. 예. 네, 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예, 이거는 저 사진은 제 지역구인 오시아에 의해서 가스 누출로 인해서 제가 좀 강하게 우리 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문했는데 환경부에서 환경 영향 조사를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그걸 발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송하진 도지사한테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환경부 세종시 환경부 앞에 가서도 시위를 했고, 저 사진은 우리 음파에 가서 시민들한테 OCI 환경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밝히지 환경부에서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1인 시위를 했던 사진입니다. 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셨던 모습까지. 예. 네, 저 사진은 제가 그 노사모 초대 전북 대표 일꾼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망을 해서 군산에다 빈소를 차리고 상주로 역할을 했고 어떤 택시 기사분이 와가지고 5천 원인가를 놓고 가더라고요. 그걸 보고 다른 시민들이 계속 돈을 놓고 왔는데 그 돈이 한 47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서울 쪽에다 올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음파에다가 음파에 사실 나무를 못 심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기습적으로 가서 음파에 노무현 식수를 심었던 사진입니다. 그 후에 많은 군산 시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기일이 되면 음파에 와서 지금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굵직한 역할들을 해 오신 것 같은데 사실 정치인으로서든 혹은 인간 박재만으로든 좀 본인의 가장 큰 장점 하나만 꼽아주신다면요. 네, 저의 장점은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은 쉽게, 쉬운 일은 어렵게 이렇게 해결을 하자는 그런 나의 철학이 학창 시절부터 삶의 좌표로 이렇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땅인데도 불구하고 군산공항에 우리 민항기가 착륙을 하면 착륙료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군산공항을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전라북도 공무원이나 교육청 공무원들이 약 70% 이상이 군산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광주공항을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알아보니까 군산공항에는 오전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당일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1박 2일 가더라도 시간상 좀 오전에 가야 좀 더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바로 송하진 지사에게 긴급 도정 지뢰를 냈습니다. 그래서 군산공항에 정말 오전 비행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거는 군산뿐만 아니라 전북 도민들에게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다. 왜 많은
70몇 프로의 사람들이 광주로 이동하고 또 광주에서 와서 또 오려면 그 시간들이 걸리잖아요. 예. 그랬는데 공무원의 답변은 미군 비행장 보안상 그리고 제주도 항공의 슬롯 문제로 어렵다는 답변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슬롯이라는 것은 제주공항에 1시간에 34대의 비행기가 착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공항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바로 미군 관계자를 만나서 협조를 해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이스타 항공 임원을 쫓아가서 슬롯 문제로 제주도에 오전 비행기가 어려우니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이스타 항공 오전 비행기를 장소만 바꾸자. 군산서 제주로 예. 가면 슬롯 문제가 전혀 문제가 없지 않냐 해서 네. 제가 한정돼 있으니까 네, 그 그렇죠. 자원을. 이상직 의원에게도 쫓아가서 정말 협박도 하고 사정도 하고 해서 예. 그래서 군산에서 제주도로 가는 오전 비행기가 네. 떴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군산 관광협회 네, 위원들한테 공로패요. 공로패도 예. 받고 그래서 제가 도원 시절 중 그래도 뜻깊은 성과 네. 있는 예를 들어서 일인데요. 저런 일을 해낸 건 저의 긍정적인 마인드. 이 어렵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을 아주 쉽게 네. 그래서 간담회 몇 번 사람들 몇 번 쫓아가서 부탁하고 사정하고 설득을 시키니까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장점은 긍정적인 마인드라 생각하고요. 제 단점은 제가 얼굴은 좀 이래봬도 술을 전혀 못합니다. 그런데 예. 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걸 술을 단점으로요? 네, 뭐 잘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술을 체질적으로 먹지 못하다 보니까 술을 좋아하는 분들은 저를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좀 거만하다. 예를 들어서 건방지다 그러는데 제가 술을 좀 마시면 저도 이제 술을 배우려고 왜냐하면 선출직이다 보니까 같이 술자리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술을 배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술을 한 2잔만 마셔도 발부터 간지러워져요. 그렇게 하고 예. 저녁에 심장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저도 술을 배워보려고 노력은 했으나 체질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저를 거만하게 보시거나 건방지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시간, 그 술을 마시는 시간 대신에 지역민을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으로 쓰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그냥 상상으로나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저희가 준비한 코너는요, 내 삶에 큰 영향을 준 내가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것도 사진을 좀 지참해 주십사 네. 부탁을 드렸는데요. 화면으로 좀 띄워보겠습니다.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죠. 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부러워하는 스웨덴의 복지 정책을 만든 스웨덴의 울루프 팔메 총리입니다. 저는 팔메 총리를 롤 모델로 그동안의 정치 활동을 해오고 있고요. 그는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 정책을 완성한 가난한 사람들이 친구입니다. 그는 부잣집 아들에서 태어났는데 스웨덴에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식 자본주의 그러니까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착취가 난무하는 미국 천민 자본주의를 보고 염증을 느끼고 스웨덴에 들어와서 정말 인간 중심의 그런 스웨덴 복지 정책을 발현한 친구이고요. 저는 저분의 그 84년도 하버드 연설에서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었나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람은 그 누구도 상품으로 취급받지 않아야 한다. 국민 그 누구도 버려지지 않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경제적 이익도 정의를 우선할 수 없다. 저는 그 어떤 경제적 이익도 정의를 우선할 수 없다는 말에 제 그 정치에 큰 울림을 받아가지고 그 후로 팔메 총리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팔메 총리는 철저한 반차별주의자였고 지독한 북지주의자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런 그 구호도 우리 팔메 총리의 인간 중심의 예. 그런 정책에서 따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라북도 도원에 당선되고 첫 번째 한 일이 송전탑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군산공단의 전력이 부족하다고 전기를 가져오려면 송전탑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송전탑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기를 가져오려고 송전탑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군산에 증설되고 있는 새로 지어지고 있는 석탄 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를
내보내려고 송전탑을 증설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힘없고 힘이 없는 우리 농민들의 논과 밭을 뺏기면서 공권력에 속절없이 당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의가 그 어떠한 이익도 정의를 우선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생각나서 피해 농민들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또 다시 그 새만금 태양광 건설로 송전탑을 증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발전사의 이익 때문에 농민들은 계속 피해를 보야 되는 이런 현실 앞에서 다시 한번 팔매 총리처럼 정의로운 사람, 지독한 반차별주의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 얘기를 계속 들어보다 보면 발로 뛰는 분 같다, 실천하는 분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JTB 전주방송 자원순환사회연대 그리고 전국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한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캠페인에 동참해 주셨기 때문인데요. 처음 연락 받을 때 솔직하게 어떠셨나요? 저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네. 예. 제가 군산 사람들의 맑은 이야기라는 그 페이스북을 만들어가지고 네. 관리하고 있는데 네. 저도 지난 추석 때 헌수막을 걸까 고민을 하고 다른 분들이 일찍 걸어서 저한테 안 거냐고 이런 전화들이 여러 번 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걸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합법적인 공간이 아닌 편법적으로 막 도로에다 막 붙여 보니까 교통에 방해도 되고 네. 그래서 보기도 안 좋다는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걸 보고 사실 양심에 찔려가지고 이거 참 못 걸었거든요. 근데 이런 그 JTB의 제안을 받고 이런 좋은 정책을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가고 있는 JTB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저 또한 열심히 응원하고 이런 헌수막 안 거는 이런 운동이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방방 곳곳으로 널리 알려지기를 기원합니다. 예. 이제 군산 관련 현안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군산 지역 관련 뉴스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부터 떠올리실 겁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그리고 GM 군산공장 얘기 빼놓을 수 없죠. 물론 고용위기지역 기간 연장이라는 좀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옵니다만 주력 산업 붕괴로 위기에 놓인 군산 경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GM 자동차 철수 소식을 듣고 제가 당시 전라북도의 원내대표였거든요. 예. 다 이 다른 당으로 가서 군산 지역에는 제가 그래도 제일 민주당의 헤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국회도 찾아가고 뭐 청와대에 있던 임중석 우리 실장 저하고 친한 후배거든요. 거기도 찾아가고 여러 곳을 찾아갔는데 명확한 답이 없더라고요. 특히 이 GM 문제. 예를 들어서 인천과 군산 공장에 있는데 인천은 우리 그 지역구인 홍영표 국회의원이 버티고 있는데 군산은 정말 이거는 도원인 제가 이렇게 앞서서 나서기엔 너무 부족. 그래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심정으로 이대로는 못 당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 자비로 GM 본사가 있는 미국 디트로이트로 날아갔습니다. 직접. 네, 예. 제 자비로 한 9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날아가서 GM에 있는 한국인 간부 엔지니어인데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서 막대한 이 지원이 없는 한 철수는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고 네. 약올르더라고요. 그래서 GM 예.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강력한 조직인 그 자동차 노조에 가서 제가 항의 사안도 전달을 했고 저 사진은 지금 백악관 앞에서 네. 제가 1인 시위를 하니까요. 경찰차가 와가지고 저렇게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외국이라 겁은 먹었는데 예. 그냥 가만히 있길래 저도 계속 저렇게 서서 백악관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구만 외치기만 했습니다. 네. 그래서 GM 자동차와 현대중공업에서 저는 저 사진은 그 미국 자동차 노조 간부인데 그분한테 우리 비정규직들은 네.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길거리에 내몰린 상황이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직접 내용을 문제를 좀 설명을 해 주셨던 거네요. 아니죠. 영어로 만들어가지고 사안을 사안을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GM 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의 그런 제출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확실한 걸 느꼈습니다.
기업은 이익만을 쫓아다니는 불나방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는 기업 유치만이 일자리 창출의 해답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군산은 예전부터 항구도시입니다. 기초부터 다시 튼튼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동안 등한시했던 바다와 항만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수산업을 전환시켜야 하며 수산 가공업과 항만을 살려서 물류 유통시설을 활성화시켜야만 군산 경제가 뼈대가 튼튼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좀 얘기가 길어져서 다음 현안으로 바로 넘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은 새만금 개발 문제 여쭙고 싶은데요. 네. 정말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새만금 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납니다. 새만금은 지난 30년 동안 희망의 땅이 아니라 군산 시민들에게는 죽음의 땅이 되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 과정이 약 30% 정도 지금 진행됐거든요. 그러나 입주하는 기업이 없어서 땅이 남아둡니다. 아니 입주하기로 그 약속한 SK 등 일부 회사들도 망설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50년 장기 임대 분양해준다는 게 그게 함정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50년 장기 임대 분양 후에, 장기 임대 후에 50년이 지나면 분양을 하는데 그 기업들한테 우선권을 준다거나 다시 또 50년을 재임대해 준다거나 그런 명확한 지금 법이 없기 때문에 네. 많은 대기업들이 투자하는데 망설이고 있어요. 더군다나 기업 하시는 분들은 은행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땅을 임대해서 건물을 짓고 기계를 투자를 해도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땅이 임대 땅이라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 또 그런 문제가 현재로서의 방법으로 그 새만금의 새로운 기업 유치를 기대한다는 건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매립한 땅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땅을 남아도는 현실을 인정하고 새만금 해수유통으로 죽어가는 바다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비로 지금까지 약 5조 원 정도를 새만금에 쏟아부었지만 새만금 수질은 지금도 5, 6등급으로 거의 이렇게 정화조 우리나 마찬가지인 실정이거든요. 새만금은 우리 세대만의 것이 아닙니다. 새만금 해수유통을 해서 바다를 살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와 필요성에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20년, 30년 후에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미래 세대들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큰 의미로 다가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간 군산은 이 관광산업 개발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도심권에 근데 시간여행 마을부터 고군산 군도까지 지금 떠오르는 것만 해도 사실 여럿이긴 한데요. 그래도 코로나 직격탄을 피해가진 못했죠. 전반적인 군산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군산의 관광산업이 지속적으로 활기를 띠려면 어떠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지난해 선유도에 약 28만 명 정도가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는 매해 막 1,000만 명 정도 다녀가죠. 예. 그러나 군산에 그분들이 와도 이성당 빵 사가고 몇몇 짬뽕집 가서 짬뽕 먹고 네. 그리고 그냥 스쳐서 지나갑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가는 데는 여수가 가장 많은 걸로 알아요. 밤바다를 보러. 여수에서 밤바다를 보고 여수에서 자기 때문에 사실 군산이나 전북에 끼치는 관광 효과는, 경제적 효과는 아주 미비합니다. 어쩌면 이제 그냥 거쳐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예. 저는 관심이 부족했던 바다 관광에 군산은 지금부터라도 많은 관심을 갖고 바다 관광을 다시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길은 새만금의 대형 리조트나 콘도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리조트나 콘도를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빨리 유치해야 되고 군산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테마가 있는 펜션 단지를 예를 들어서 유럽식 건물, 한옥마을 이런 좀 테마가 있는 펜션 단지들을 만들어서
찾아오는 숙박 단지가 가장 절실한 지금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담양의 그 대나무를 이용한 담양의 관광이나 서천의 신성리 갈대밭을 이용한 것처럼 우리가 거기서 보고 배울 것처럼 새만금 남아도는 땅에 군산을 상징하는 무궁화꽃이나 안 그러면 생명력과 번식력이 왕성한 대나무를 아예 그냥 아시아 최대 단지로 심어가지고 정말 새로운 관광 명소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통영의 디피랑이나 수원의 화성처럼 레이저와 빛을 이용한 미디어 아트를 단지를 만든다면 야간에 볼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여수로 뺏기는 바다 관광을 많이 군산에서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 계속해서 지금 새만금 얘기를 많이 해 주시고 네.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아까 새만금 개발 관련해서도 잠깐 질문을 드리긴 했지만, 정말 이제는 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지역 차원에서도 이제는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새만금 관련해서 좀 아무래도 개발이 있으면 환경 문제들도 뒤따르기 마련이잖아요. 네. 이런 얘기들도 좀 해주신다면요. 네. 군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 현장에 설계에는 혼합 골재로 이렇게 깔기로 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아베스틸에서 나오는 제강슬래그를 약 50만 톤을 거기다 매립했습니다. 그 현장은 새만금 방주제를 막으면서 물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땅으로 변한 현재 법적으로 연약 지반이며 공유 수면입니다. 그런데 연안 지역과 습지에 사용하면 안 되는 제강슬래그 약 50만 톤을 매립하고 그 후로 비가 내리면 빗물과 그 제강슬래그가 알칼리성이 있거든요. 예. 빗물과 알칼리성이 만나면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뽀얀 백탁수가 생깁니다. 그 백탁수는 양잿물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게 비가 올 때마다 지금 바다로 지금 흘러내려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그 현장을 가서 동영상을 찍어서 지금 새만금 태양광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페이스북에다 올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세아베스틸 쪽에서는 김현장 누폼을 선임하고 그 관계자들이 8월 초에 저를 허위사실 유포로 군산경찰서에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 20년 후에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새만금의 중국산 저가 그 크롬과 예를 들어서 그런 안 좋은 그 독성 물질이 있는 태양광 패널 약 500만 개 정도 이상이 새만금에 지금 깔릴 거거든요. 그런 태양광 패널 쓰레기와 이 슬러그를 우리 아이들이 20년 후에 처리하도록 과연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이런 것들을 물려줘야 돼야 하는 그런 많은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새만금은 우리 세대가 잠깐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깨끗한 바다, 아름다운 새만금을 물려줘야 되는 게 우리 세대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강슬래그를 반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안 얘기 뭐 좀 몇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새만금 개발도 그렇고 GM 군산공장이나 뭐 현대중공업 얘기도 그렇고 사실은 군산 인구 감소 문제에 정말 많은 기여라고 하면 사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요. 이런 인구 감소 문제가 지역경제 위기와 더불어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실 네. 전북 지역 가운데서도 굉장히 이게 크게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좀 의견을 여쭙고 싶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정말 기업 유치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플랫폼 시대에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 기업 유치는 새만금에 오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아까 얘기한 군산의 그 뿌리인 수산업과 항만에 좀 물주 그리고 아까 얘기한 바다 관광 지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여수나 통영, 남해안 가는데 한 3시간 반, 4시간 걸리거든요. 서울에서 군산 오는데 2시간 반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 지리적으로 훨씬 유리한데도 왜 그분들이 여수로 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네. 됩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바다 관광을 활성화시켜서 그런 리조트나 콘도 특색 있는 펜션 단지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뭐 양질의 일자리가 몇천 개는 뭐 쉽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먼저 유치하는 것보다는 네. 어쨌거나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런 그리고 생각이신 있었던 건가요? 우리 군산만의 정말 그 어떤 고유한 가치를 네. 내세우자. 그래서 좀 뿌리부터 좀 튼튼하게 하자. 예를 들어서 뿌리가 튼튼해야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도 덜 흔들리는데 뿌리를 그동안 우리는 뿌리를 전혀 그냥 관심조차도 두지 않고 바다를 해치는 일에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릴 때 예를 들어 그 바닷가 해망동 쪽 개는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속담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수산업이 완전히 그렇죠. 쇠퇴해가지고 전혀 군산에서 예를 들어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갯벌 얼마 전에 우리 서천의 유부도와 그리고 고창 갯벌이 유네스코에 등재됐습니다.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게 제주도 용암 동굴에 이어서 한국의 두 번째입니다. 요즘 갯벌의 가치가 아주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갯벌의 가치는 농지의 100배, 우리 그 산림의 10배 정도라 합니다. 이런 새만금에 있는 훌륭한 갯벌을 우리는 지금 태양광한다고 지금 그래서 양잿물을 바다에다 서로 쏟아붓고 있으니 참 답답하고 한심할 지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안 징두 같은 경우는 방규제를 열으니까 생태계가 살아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최초 갯벌 도립공원이 돼가지고 신안 그 갯벌에 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거든요. 좀 이런 것들을 보고 정말 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군산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함께 해 주셨는데 시간이 지금 얼추